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으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도 역시 챕터 2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어가 왜 어려운지 알고 전공법을 쓰자입니다. 자,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가 되도록 돕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제 EPUB 전자책의 제목입니다. 자, 책을 잠깐 커버 보여드렸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담화 수준에서 어떤 요소들이 영어를 어렵게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두 개 문장 이상의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이럴 때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의어라는 요소인데요.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해서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영어는 계속해서 같은 단어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걸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영어적인 응집력을 준다고 합니다. 어휘적인 응집력이 곧 글의 응집력, 말의 응집력이 되는 것인데요. 이 응집력이라는 건 cohesion이라고 하는데 함께 뭉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응집력인데요. 그래야지 그 말하고자 하는 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쭉 청자에게 또 글을 읽는 독자에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주제가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응집력을 줄 수 있는 예가 동의어인 것입니다. 주로 글 속에서 똑같은 단어나 표현을 계속 사용하지 않는 영어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문을 살펴볼게요. Peter threw it to that crocodile. He raised it. That cursed creature liked the taste so much that he's followed me since then. 자, 이 문장은요, 동의어만 사용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담화 수준에서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it,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쓴 경우가 그렇고요. 여기는 또 인칭대명사를 쓴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인칭대명사가 쓰였고요. 여기도 인칭대명사가 쓰였고요. since then에서 여기서는 앞서 어떤 특정한 표현을 배치해서 짧게 그때 이래로 한 substitution이라고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오늘 배운 동의어 어떤 표현이 반복을 피해서 쓰였나 한번 살펴보세요. 포즈를 취하시고요. 자, 살펴보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볼게요. 일단 이 문장을 딱 보니까 뭔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터팬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일부인데요. 특히 선장 후크랑 그의 부하 스미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를 제가 패러프레이즈 해본 겁니다. 좀 단어를 다시 바꿔 쓴 것인데요. 자, 이야기 속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Peter threw it to that crocodile. He raised it. 피터가 그것을 던졌다.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던졌어요? 그 악어에게. 피터가 그걸 악어에게 던졌었지. He raised it. 그는 분괴했다. 엄청 화를 냈다는 거죠. 피터는 당연히 피터팬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예문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예로 든 것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만화를 통해서 동화책을 통해서 피터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들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터는 당연히 피터팬을 얘기하겠죠. 피터팬이 그걸 던졌대요. 그 악어한테. 악어는 맞아요. 후크 선장을 괴롭히는 그 악어.
악어가 흑구 선장의 손을 먹었기 때문에 흑구 선장이 그 손이 없는 곳에 이렇게 갈고리를 끼우고 손 대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캡틴 후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악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대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크 선장하고 그의 부하 스미의 대화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격분했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후쿠 선장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히나 이트는 사실 앞문장에서 뭔가 받은 레퍼런스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략했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글을 더 읽어보는 거예요. That cursed creature. 그렇죠. 이게 바로 앞문장에 어떤 명사구를 받은 동의어의 명사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문장에서 무엇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That crocodile을 받은 겁니다. 그 저주받은 피조물은 like the taste. 그 맛을 좋아했어. So much. 아주 많이 좋아했어. 그래서 그는 나를 따라다녔지. 여기서 is는 비동사 is가 아니라 apostrophe s는 비동사 is가 아니라 has가 줄어서 he has를 줄여서 his가 된 겁니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쫓아다녔다 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뒤에 있는 이 부가어 절 때문에 확실히 그것이 느껴지셔야 되죠. 그때 이래로 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이 reference 인칭대명사 he는 누군가요? 그렇죠. That crocodile인 거죠. 그래서 that crocodile, that cursed creature, 그리고 he 이렇게 동의어를 사용해서 어휘적 응집력을 문장 속에 넣어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모두 다 그 악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라고 한 거 보니 그 악어는 남자 악어, 순놈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미는 캡틴 후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since then에서 then은 언제 이래로 그때 이래로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악어가 후선장의 팔을 덥석 물어서 맛을 보고 그 맛을 좋아하게 된 이래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담화상에서 쓰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다음 또 담화상에서 영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볼게요. 접속사입니다. 또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요소들을 영어로는 커넥터라고 하는데요. 커넥트 연결하다잖아요. 거기에 ER을 붙여서 커넥터라고 하는데 이 커넥터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영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19번 예문입니다. The doctor's pay has increased considerably. 여기 커넥터가 나왔네요. Whereas nurses' salaries have actually fallen. 자, 이 문장, 이렇게 두 문장이 doctors부터 considerably 첫 번째 문장, nurses부터 fallen까지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연결어 whereas가 묶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연결의 의미를 잘 안다면 전체 문장의 의미 파악이 훨씬 쉽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장에는요, 동의어가 쓰였어요. 그 동의어로 쓰인 두 단어를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호조치하고 찾아보세요. 일단 동의어부터 살펴볼게요. pay와 salarie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whereas의 의미 아시나요? 반면에 그에 반해서를 의미하는 연결어지요.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견이 180도 달라질 때 whereas라는 커넥터를 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지요. 그럼 앞문장 볼게요. Doctor's pay. 의사들의 급여는 has increased, 증가했다. considerably. 아주 놀랄만한 수준으로 눈에 확 띄게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considerably라는 부사를 쓰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nurses' salaries, 간호사들의 월급은 have actually, 실제로 fallen, 감소했다. 그러니까 whereas라는 커넥터가 맞는 것입니다. B 갈게요. B와 C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nevertheless라는 커넥터가 쓰였어요. 자,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뒤에 문장을 시작할 때 nevertheless라는 커넥터가 여기 다 쓰였거든요. 이 B와 C 문장 중에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포즈를 취하고 두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 결정을 해보세요. It's a difficult race. Nevertheless, more and more people don't participate in. C요. It's a difficult race. Nevertheless, more and more people participated every year. 어떤 문장이 자연스러운가요? 그렇죠. C가 자연스럽습니다. 의미 파악해 볼게요. 그것은 힘든 경주입니다. Nevertheless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입니다. but의 의미를 봐도 됩니다. 사실 whereas나 nevertheless를 but의 의미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커넥터의 특징은 앞문장이 의미를 180도로 바꿔줄 때 연결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participate, 참여합니다. It every year. 자, it라는 레퍼런스 쓰였네요. 앞문장에서 it는 무엇을 받았나요? 그렇죠. A difficult race를 it로 받았습니다. 이래서 문장의 응집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기보다는 적절한 to를 사용해서 문장의 응집력을 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경주에 매년 참가합니다. 라는 의미지요. 자, D 볼게요. For instance라는 커넥터 쓰였습니다. Watermelons, peaches, and figs are in season these days.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이 더 쉽게 여겨지시나요? 어쨌든 for instance는 for example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예를 들 때 쓸 수 있는 커넥터입니다. 수박이나 복숭아 그리고 무화과들은 are in season. Something is in season. 하면 제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제철이네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분사구가 쓰였을 때, 분사구문이 쓰였을 때 어려움을 우리 학습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 분사구문은 형태가 똑같습니다. 물론 앞선 시제를 얘기할 때는 앞에 조동사 have가 쓰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를 만든 분사구문 또는 동사에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 형태가 똑같은데 그 형태 안에 적절한 숨겨져 있는 커넥터, 연결사들을 캐치해야만 그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영어를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문이네요. Reaching the cabin. 일단 주절부터 확인할게요. He lighted a fire in the fireplace. light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당연히 주어 앞에니까 그렇겠죠. 그는 불을 지폈다. light a fire는 불을 지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라는 얘기예요. reaching the cabin. 오두막에 도착하다. reach the cabin은 그거잖아요. 자, 이 분사가 갖고 있는, 분사구문이 갖고 있는 연결어는 when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 B의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그래서 reaching the cabin을 풀어보면 when he reached the cabin, he lighted a fire in the fireplace입니다. reach the cabin 한 것은 he잖아요. 그래서 주절의 he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ellipsis, 생략한 겁니다. 이것도 답안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네요. 영어는 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지난 시간으로 끝내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배웠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꾸준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주어와 종속절과 주절을 나눠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when이라는 커넥터가 reaching the cabin 안에 들어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금방금방 숙달되진 않으니까 좋은 예문들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파악하실 수밖에 없어요. 분사구문에 대한 것은 제가 시즌 3의 형용사편, 부사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when의 의미는 동시동작의 의미가 있어요. 곧, 텀을 짧게 놓는 as soon as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같은 의미, 즉 A 예문, B의 첫 번째 예문, 그리고 B의 두 번째 예문이 모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en을 as soon as로 바꿀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에 따라서요. 그가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서 when은 짧은 텀을 두는 커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 시간차가 거의 없다 라고 볼 때도 when을 쓸 수 있는 거예요. As soon as he reached the cabin, 그가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평난로에 불을 피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 하나 더 볼게요. 여기까지 주절과 난이 부분이네요. After winning the US Open, 세리 파크 became a sports star. 박세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리 언니 요즘에 TV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세리 파크는 스포츠 스타가 되었습니다. 자, after 접수가 나왔네요. 뭐뭐한 후에. 이 경우는 앞선 분사구문보다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US 오픈에 우승한 후에. 그래서 winning이라는 분사구문 쓸 수 있는 거예요. after 전치사 다음에 쓰였네요. 이것은 주어인 she와 won을 줄여서 이렇게 winning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리 파크는 여자니까 she라는 reference를 쓰면 되는 것이고요. US 오픈에서 우승한 것은 과거이니까 win의 과거인 won을 쓰고요. 이것을 winning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치사의 동명사로 보면 되겠네요. 정정할게요. 어쨌든 after라는 커넥터가 이끄는 종속절이라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fter 다음에 주어 동사로 쓰인 종속절이 after winning US Open으로 이렇게 축약됐을 때를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엑서사이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담화와 관련된 어려움을 주는 요소와 관련된 문장들입니다. 우리말 질문에 맞게 답을 써보세요. 몇 개의 문장들이 있고요. 그 문장들에 관련된 지시문에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Rick registered for ABC Soccer Club and Brian does so too. 에서 did so는 여기 있네요. 무슨 의미가 대치된 걸까요? substitution에 관한 거네요. 그럼 앞문장을 잘 봐야죠. did so는 어떤 문장을 대신하는 건가요? 대체한 건가요? registered for ABC Soccer Club을 대체한 거죠. 즉, 앞문장 볼게요. 릭은 등록을 했습니다. register for 뭐뭐뭐 하면 뭐뭐에 등록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ABC 사커 클럽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도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하니까 브라이언도 ABC 사커 클럽에 등록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The weather of this summer is really odd compared with that of last summer. 에서 that 여기 있네요. 무엇을 언급한 건가요? 앞문장 봐야죠. 그렇죠. weather를 언급한 겁니다. 여기까지 문장 주어네요. 이번 여름의 날씨는 정말로 이상해요. compared with 뭐뭐뭐 하면 뭐뭐와 비교해 보면 이라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when으로 풀어서 주어 동사를 넣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과거 분사가 쓰인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that은 앞에 whether를 the weather를 대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요. The world-famous chamber orchestra is going on a tour concert. The musicians are performing in Seoul tonight. 그래서 같은 표현의 반복적인 쓰임이 있어요. 앞문장에 하나, 그것의 반복을 피하려고 두 번째 문장에 대신한 말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표현은 뭘까요? 일단 첫 문제 볼게요. 여기까지가 주어져. 세계적으로 유명한 챔버 오케스트라는 이거 오케스트라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is going on a tour concert. 투어 콘서트 중입니다. The musicians are performing in Seoul tonight. 그 음악가들은, 그 뮤지션들은 공연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오늘 밤.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색으로 바꿔서요. The world famous chamber orchestra. 그 오케스트라 단을 musicians로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동의어에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화면을 내리고 If you want to improve your speak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여기까지가 동석절이네요. You should set aside a couple of hours to learn grammar and vocabulary. to부터 그 이하는 이유를 나타내기 위한 절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빈칸이 하나 있고요. 이 빈칸에 적절한 담화 연결어를 넣어보세요 하고 제가 보기를 4개를 드렸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커넥터를 써야 되겠죠. 일단 두 번째 문장이요. blank. You need to participate in online speaking club or blah blah. 의미 살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당신의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을 영어로, 당신은 set aside는 비축하다, 저축하다의 의미입니다. 비축을 해야만 합니다. A couple of hours, 2시간 정도를 비축해 놔야 돼요. 이유를 나타내네요. 뭐 하기 위해서? 문법하고 어휘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가 연결하여 나오고요. You need to. 당신은 뭐 할 필요도 있겠네요. 참가할 필요도, 참여할 필요도 있겠어요. 온라인 스피킹 클럽. 온라인으로 말하는, 어로 말하는 클럽에 참여할 필요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잖아요. If you want to improve your speak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하려고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두 가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문법, 단어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 확보해라.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회화 클럽에 가입할 필요도 있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앞에 살펴본 문장과 지금 블랭크 다음에 있는 문장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in addition to that, 그것에 덧붙여서 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accordingly는 따라서, on the contrary는 반대로, to begin with는 뭐로 시작하자면 뭐 이런 의미라서 in addition to that가 가장 적절한 커넥터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장 수준, 앞서서는 문장 수준, 오늘까지는 담화상 겪는 어려움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몇 개의 예문만 훑어보는 것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꾸준히 앞으로 영어를 공부해 나가면서 좋은 예문을 통해서 좋은 글을 읽고
예문을 습득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늘려갈 때 이런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전공법이란 얘기를 넣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 책에는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이런 전공법 중에서, 즉, 전공법이 뭔가요? 얕은 꾀를 쓰지 않고 그냥 정정당당히 쭉 뭔가를 공략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럴 때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도움되는 거, 몇 가지 책에 설명된 거 다 말고 도움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